열심히 하세요. 열심히 하신데 이제 제가 냉정하게 비판하면 정치인이 조금 더 겸손하시면 좋은데 겸손한 게 좀 부족하신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김산 추경님을 만나면은 김산 추경님 말씀을 더 많이 들으셔야 되잖아요. 근데 성경 얘기가 나와도 당신이 성경 얘기를 다 하시는 거야. 예수님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. 그럼 우리가 옆에서 들을 때 저거는 조금 좀 그렇구나. 그러고 법조인들을 만날 때 그 법에 대한 내용은 법조인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. 변호사들이. 또 당신이 아시는 법조인 법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변호사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좀 많이 싫어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김대중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었나. 조금 말씀을 많이 하시기보다 좀 더 들으셨으면 하는. 근데 워낙 많이 바꿔가지고 많이 아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데 좀 그 부분이 참 남을 설득시키려고 그래요. 그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이렇게 평가할 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. 저희들은 사제들은 직접적인 정치는 안 하거든요. 그걸 아시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사제로서 할 수 있는 역할 그 정도만 요구하셨지 우리는 정치하자고 안 그랬죠. 왜냐하면 신부는 뭐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 있습니다. 이제 교구장의 허락 맡으면. 그러나 한국시원치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 또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아세요. 저들한테 그런 요청은 안 하시죠. 저는 사제로서 할 수 있는 역할로서만 요청하시는 거죠. 이제. 저도 감동이죠. 제가 청와대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뵐 때 우리 신부들 여러 차례 가서 만났잖아요. 또 직원으로 갔을 때 직원하기 전에 이제 좀 덕담을 해야 되니까 덕담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.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다음에 신자들과 친지들이 저를 만나면 제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저에게 축하합니다,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씀들 하셨어요. 제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신자들이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.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이었거든요. 저도 감동이었고 또 정말 기도 올렸고.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되셨을 때 그 기쁨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제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제가 축하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었던 것이죠. 이제 그런 내용들. 그런데 대통령이 되시고 나셔서 인선의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아픔이 많았어요. 김중권 이런 사람 비서실장 뭐 다 그래서 우리가 막 직원냈더니 대통령님이 이러시더라고요. 아파하시면서 신부님 내가 대통령이 된 게 신부님 같은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의 힘만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닙니다. 내가 김종필 씨와 손잡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습니다. 그 한계를 아셔야 됩니다. 이러시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직원은 안 했는데 대통령 만나 뵀을 때 이렇게 직원을 했어요. 그 우리가 대통령님 말씀 많이 하시니까 저녁에 이제 우리 신부들 7명이 가서 면담할 때 1시간은 대통령의 말씀을 듣자. 그리고 나머지 1시간 우리가 얘기하자. 이러고 갔는데 정말 대통령 1시간 동안 말씀하시더라고요. 대통령 중심의 말씀이죠. 저희들이 말씀 다 듣고 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. 대통령님 애쓰신 건 잘 압니다. 그런데 호남 인사를 기용하시는데 대통령님이 기용하신 호남 인사들은 과거에 호남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, 또 박정희 전두환 때 출세했었던 사람들, 그런 사람이 변심을 해서 다시 대통령한테 아부하여서 또 선발된 사람들입니다. 그 사람들은 박정희 전두환 때 호남인을 짓밟았던 사람들입니다. 근데 그런 사람들만 어떻게 쓰십니까? 안 됩니다. 박정희 때 중앙정보부에 있던 사람들, 전두환 때 국정원에 있던 사람들,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씁니까? 이거 안 됩니다. 그런데 대통령께서 대북정책, 남북이 화합을 위한 것은 잘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인사정책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김영삼 대통령 때와 뭐가 다른가,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. 그런 말을 들으면 저희들이 좀 괴롭고 마음이 아픕니다.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.
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그냥 이분이 부르르 떨면서 그걸 소화를 못 시키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분이 그릇이 좀 작구나. 아주 조심스럽게 직원도 뭐 직원을 한 거 간접적으로 했는데도 그거를 못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끝에 가서 저희들 주실 선물들을 몇 개 준비했잖아요, 비서들이. 그걸 주시면서도 그냥 부르부르 손을 떠시더라고. 그래서 그 부분이 한계예요.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호소할 때 청주교도소에서 사형원도 받으셨을 때 그 마음, 그 생각으로 정치를 하셔야지. 이게 뭡니까? 신여와 같은 사람하고 쓰고 대구에 갔을 때 더 이 마음이 아프다고 대구 사람들은 4.19 때 뛰었던 분들, 박정희 때 집합했던 사람들, 전두환 때 집합했던 사람들이 야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대가 왔구나. 우리가 뛸 때가 됐구나. 그런데 그런 사람들 쓰지 않고 경상도에서 박정희 전두환한테 부역했던 사람들, 그 사람들을 또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4.19 때 뛰었던 그 분들이 너무 실망을 하고 아파하는 거예요.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.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. 근데 그거를 소화를 못 시키시더라고요.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아쉬웠어요. 아프고. 근데 그거는 뭐 그 시대적인 한계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의 한계일 수도 있고 또는 저희 모두의 한계겠죠. 그 시대적인 한계. 그렇게 저를 이해하면서도 또 대통령 사임하신 다음에는 제가 동교동에 와서 뵐 때 또 존경하는 거는 그분은 한 주일에 2번, 3번 투소를 하시면서도 항상 남북의 일체와 화합, 평화 통일 이 부분을 고민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대통령 또 다시 뵙는 기회에 그 부분은 정말 존경합니다. 우리가 사제로서 늘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의 일체와 화해, 민족의 일체와 화해 이것이 그분의 존재 이유예요. 그리고 목적이에요.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. 그리고 그 아픈데도 외국인들을 만나고 중국에 가면은 중국 정치인들에게 꼭 남북의 일체와 화합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.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대통령 은퇴하신 다음에도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재평가하면서 존중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이제 제가 이쪽 김대중 도서관에서 세미나 할 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업적에 대한 평가할 때 외국인 교수님이 오셔서 다 너무 칭송일변도예요. 제가 토론자로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랬어요. 제가 토론자로서 오늘 악역을 하겠습니다. 김대중 대통령의 훌륭한 업적을 다 전제하고 나서 우선 87년 유월항쟁 이후에 양진 분열되었는 거, 이 부분은 정말 역사적으로 큰 책임이 있다는 거, 큰 죄라는 것 속죄해야 됩니다. 그 당시에 또 2분과 3분 아드님들 구속되면서 법정했던 그 사건, 집안 자녀들을 다 잘 통솔하지 못했던 그 점도 해야 됩니다. 더 중요한 것은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에서 왜 박정희를 개인적으로 용서하는 건 좋은데 박정희한테 고통받는 사람 수만 명인데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박정희를 용서한다고 얘기합니까? 그건 김대중 대통령의 권리가 아닙니다. 수많은 민중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의 고통은 어디 갔습니까? 그 어떻게 감히 박정희 기념관 도서관을 만듭니까? 그거는 역사의 큰 범죄입니다.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 박정희를 청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박정희를 그렇게 합니까? 이거는 죄입니다.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며칠 뒤에 어떤 분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 말씀을 드렸대요. 함신부가 와가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강하게 비판했다고,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게 또 훌륭하신 것 같아요. 보고하시는 분한테 야 종교인은 그렇게 하는 거야. 괜찮아 그러셨다요. 그 김성환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. 그 말씀을. 10여 년이 지나간 지금 재평가할 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, 노태우를 단죄하지 않은 거, 사면한 것에 대한 늘 불만이 있었어요. 다시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그 전두환을 사형시키지 않은 거,
지금 재평가되고 있잖아요. 그건 보복의 차원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래도 핍박받은 사람이 그 사람들을 살려줬다라는 것이 또 재평가받고 있어요. 그분 안에 아름다운 어떤 종교심 이런 게 작용하지 않았나. 시간이 지나면서 재평가되고 있는 점,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이제 생각을 했고, 또 작년에 봤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영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그분이 미국에서 오셔서 광주에 갔을 때 그 광주역에서 모였던 그 수십만의 인파 환호하고 막 울면서 하는 걸 보면서 아, 이분은 참 그 시대 광주 호남의 메시아였구나. 메시아였구나. 그런데 그 메시아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메시아였구나. 이 부분을 저는 이제 늘 보고 또 하나 제일 크게 아쉽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광주 비극의 진상을 먼저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지 못한 채 먼저 광주 피해자들의 보상 부분 이 부분을 앞서서 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돈으로 배상한 이 부분이 광주 진상의 그것을 좀 훼손하지 않았나. 그렇게 제가 광주 20주년에 가서도 제가 비판을 했고 계속 비판하는데 그 보상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진상할 규명이 있었고 당신이 다 하셨어요. 그렇게 보고하신 분들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한 이 부분 그건 정치인으로서의 역시 한계구나. 이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. 이제 그런 내용들.